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녹지 측의 잇따른 패소에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이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고 수기영 공론조사위원회도 불허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어떤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여러 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에 녹지 측은 사업 승인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여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의료 공익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녹지 측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며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의 결과로 상당히 많은 이 녹지국제병원 관련된 소송들이 정리가 되고 다행히 녹지국제병원이 더 이상 불씨로 남지 않을 것 같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남아있는 소송은 이제 한 건. 병원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인데 최근 1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이랑 이제 건물, 장비 등이 모두 매각된 상태에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법원이 제주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방치됐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60일 걸리던 행정 대집행 절차가 사라져 이 장기간 방치된 텐트를 바로 철거하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 인근의 한 야영장. 야자수 숲 사이에 이용객 없이 물건만 덩그라니 남겨둔 텐트가 가득합니다.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이 부서지고 녹슨 방치 생활용품을 끄집어냅니다. 해변 숲속을 점령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하나하나 철거합니다. 하루 동안 철거된 텐트만 35개. 이처럼 방치된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바로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60일 정도 걸렸던 행정 대집행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매나 폐기 처분됩니다. 길게는 1년 넘게 해변을 점거했던 텐트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야영장은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박기 텐트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설치된 텐트에 대해서도 철거가 추진됩니다. 2호 해수욕장 사유지는 이 해수욕장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호동하고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유지 그 관리자들과 협의하면서 철거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왜곡된 캠핑 문화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에는 밤사이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밤엔 상층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하층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부딪혀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 산간도로 이동은 자제하시고 농경지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의 특성상 강약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일단 비는 내일 새벽쯤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20에서 60mm, 산지 많은 곳은 8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해안 지역은 5에서 30mm로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날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후텁지근하겠는데요.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대부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마련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설명회가 남해 어업관리단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내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가감 없는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설명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 예정됐던 해양수산부 주간 현장 설명회는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지난 26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는데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지하려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동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수온이 28도로 예측되거나 3도 이상 높아지는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하고 28도를 넘는 상황이 3일 이상 이어지거나 5도 이상 높아지는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를 내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고수온 피해 9건이 접수됐고 넙치 1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지인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성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군사작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국방부와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면적과 활용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단체들이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도내 8개 4.3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4.3 문제의 국제 공조 등 국제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양정수 국회의원은 제주 지역 의원과 정부가 미국 등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4.3 관련 홍보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는 성명을 내고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교섭 등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에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4.3의 아픔과 진실을 알린 영화를 모아 소개하는 2023 4.3 영화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CGV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4.3과 평화 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상영됐고 이어 유언과 잠들 수 없는 함성 4.3 항쟁 상영과 함께 제작자인 김동만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기억의 기록과 평화와 인권, 연대와 미래 3가지 주제로 4.3을 다룬 다큐 등 국내외 작품 19편이 상영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